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23일입니다.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15번째 설명드릴 차례이죠. 오늘은 이제 피터 린치가 기피하는 주식, 이 부분에 이제 9번째 장에 이 부분의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선호하는 주식에 대한 특징 13가지를 살펴봤고, 이제 이와 상호 대비되는 기피하는 주식에 대한 특징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또 들어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상당히 기피하는 주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주식 계정에서 큰 피해를 대비할 수 있겠죠. 방어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또 중요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피터 린치가 기피하는 종목은 가장 인기 있는 업종 중에서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주식,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주식, 이런 주식을 기피한다 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제목으로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제2의 아무개, 세 번째는 사업의 다각화 기업. 이건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네, 여기서 세부적으로 또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문난 주식을 조심해라, 소문주를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름이 멋진 주식을 조심하자. 이런 차원의 그 글들이 계속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들을 조심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은 인기 있는 업종과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 가장 인기 있는 업종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을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기피하는 종목은 가장 인기 있는 업종 중에서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주식이다. 사람들 사이의 평판이 가장 좋고 카풀이나 통근 열차에서 남의 이야기를 듣던 중 솔깃하여 흔히 매입하게 되는 종목이다. 인기 종목의 주가는 대개 잘 알려진 가치 기준을 벗어나서 빠르게 상승한다. 그러나 이 높은 주가를 지탱하는 것은 막연한 희망과 공허함이므로 상승할 때만큼 추락하는 속도도 빠르다. 보유한 인기 주식을 기민하게 처분하지 못한다면 수익은 곧 손실로 둔갑한다. 주식은 천천히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매수한 가격에서 추락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이런 주식들이 이제 요란하게 시작을 해서 거품처럼 사라진 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피터 린치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설명이 돼 있었죠. 이동주택, 그리고 디지털 시계, 그리고 건강관리회사, 건강이죠. 네. 그리고 이런 회사 업종들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지나친 기대에 들뜬 나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했다. 분석가들은 두 자리 성장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말하는 순간 사업은 기울기 시작한다. 인기 업종이 인기 종목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에 기대어 살기를 바란다면 생활보조금에 의존해서 사는 신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경고합니다. 예를 드는데 이제 카펫, 카펫의 이제 사업의 성장과 이제 하락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사례를 예를 드는 것을 제가 한번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펫만큼 열광적인 업종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미국의 주부들은 누구나 바닥에 카펫을 깔고 싶어 했다. 그런데 누군가 새로운 터프팅 공정을 개발하여 카펫에 들어가는 섬유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게다가 자동화 직조기 개발로 생산 비용이 대폭 감소되면서 카펫 가격은 미터당 28달러에서 4달러로 떨어졌다. 28달러에서 4달러로 추락을 했다는 것이죠. 카펫 가격이 이렇게 다운이 되면은 당연히 시장 심리가 동요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학교, 사무실, 공항은 물론 주택에 카펫을 깔기 시작했다. 전에는 마룻바닥 시공 비용이 카펫 비용보다 저렴했지만 마룻바닥에서 이제 카펫 예전에는 이제 마룻바닥이 더 저렴했지만 이제는 카펫을 까는 것이 더 저렴하다. 상류층 사람들은 카펫 대신 마룻바닥을 깔기 시작했고 서민들은 반대로 마룻바닥 대신 카펫을 선택했다. 이제 서민층들이 이제 카펫을 많이 깔기 시작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카펫 매출은 극적으로 증가했고 5-6개의 주요 제조업체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벌어들이며 경이적인 속도로 성장을 거듭했다. 바로 이 점에서 분석가들은 주식 중개인들에게 카펫 붐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 이 시점이 문제겠죠. 예, 바로 이 시점에서 분석가들이 주식 중개인들에게 카펫 붐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주식 중개인들은 이 말을 고객에게 또 전달하겠죠. 이 말에 솔깃해진 고객들은 너도 나도 카펫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업계는 이미 수백 개의 그동안의 이제 업계의 현상들은 이미 수백 개의 동종 업종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카펫 제조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그 중에 5-6개의 주요 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포화된 시장에서 업체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서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카펫 업종에서는 어떤 회사도 제대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 고성장 인기 업종에서는 똑똑한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기업가들과 벤처 자본가들은 밤을 지새우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시작할 방법을 모색한다. 행여나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특허나 틈새로 무장할 방법이 없다면 특허나 틈새로 무장할 방법이 없다면 시장에서 성과를 보이자마자 모방자들이 덤빌 것이다. 사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바로 후발 경쟁 업체의 모방이다. 후발 경쟁 업체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사업군들은 쇠퇴를 거듭하겠죠. 그 예를 드는데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 업체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전문가들은 이 근사한 업종이 연 52%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의 말대로 이 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30개에서 35개의 경쟁업체가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바람에 누구도 제대로 된 수익을 챙길 수 없었다. 카펫의 쇠퇴기와 비슷하죠. 또 오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오일 서비스는 어떤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오일 서비스도 고작해야 엔진을 점검할 때 오일 서비스를 받아본 것이 다였던 사람들조차 투자 설명서에서 오일이라는 단어만 보이면 주식을 사들였다. 1981년에 나는 콜로라도에서 열린 에너지 회의에 만찬을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톰 브라운의 기조 연설을 했다. 톰 브라운의 당시 주당 50달러로 거래되던 인기 오일 서비스 회사 톰 브라운의 최대 주주 겸 CEO였다. 그는 한 친구가 톰 브라운의 주식을 공매도한 사실을 자랑하려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공매도한 사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청중들에게 그 사람은 좀 손실이 클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가 결국에는 50달러에서 1달러로 추락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해서 오히려 공매도한 사람이 큰 부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례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 텐데, 제록스 회사는 다 아시죠? 1960년대에 제록스 회사, 이 회사보다 인기가 높은 주식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복사는 엄청난 업종이었고 제록스는 공정 전체를 선점하고 있었다. 복사하다라는 말이 회사 이름을 따서 제록스하다라고 쓰일 정도였다. 이 모든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였다. 1972년에 주가가 170달러를 기록하던 당시에 분석가들은 제록스가 무한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가정했다. 계속 이제 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가정하고, 그러나 곧 일본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고 IBM도 그렇고 이스트만 코닥, 이 회사도 뛰어들었다. 제록스는 습식 복사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보다 더 발전된 건식 복사기가 출현하면서 제조회사 이게 건식 복사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20개나 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제록스는 겁에 질려서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업들을 인수하기도 시작했고 주가는 84%나 하락했다. 다른 경쟁자들의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복사업종은 지난 20년 동안 수요가 감소한 적이 전혀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분야다. 그러나 복사기 회사들은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처럼 안타까운 제록스의 결말과 다른 행보를 보인 필립 모리스의 경우를 살펴보자. 안정적인 업종에 속하면서도 지난 15년 동안 160달러에서 60달러로 주가가 급락한 제록스와는 달리 필립 모리스는 미국에서 마이너스 성장 업종에 손꼽히는 담배 제조 업체죠. 이 기간에 14달러에서 90달러로 성장했다. 필립 모리스는 매년 해외 시장의 점유율을 높였고 가격 인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을 증가시켰다. 말보로, 버지니아 슬림스, 벤슨 앤드 헤지스, 메리트 등의 유명 브랜드를 발판으로 필립 모리스는 틈새를 확보했다. 마이너스 성장 업종이라는 포인트는 이것이죠. 뭐 죄악주든 간에 마이너스 성장 업종에서 살아남은 기업에 대한 특징을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업종이라는 사실 자체가 또 필립 모리스 입장에서는 호재다. 덕분에 신흥 경쟁자들에게 시달리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게 기피하는 주식에 대한 특징 중에 제2의 아무개를 조심하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제2의 IBM, 뭐 제2의 맥도날드 라고 소개하는 주식 자체를 또 경계하고 조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2의 IBM, 제2의 맥도날드라고 하는 거 말 자체가 그럼 제1의 사업이었던 이 회사들의 성장성도 사실 멈췄고 하락하는 국면이라는 그런 사실을 직접 그 말을 언급하면서 입증을 한다는 것이죠. 제2의 IBM. 그럼 IBM은 제1이 전성기가 이제 제1의 전성기가 쇠퇴를 하고 있고 제2 그 자리를 다른 회사가 되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회사들에 대한 감소 추세도 보이고, 그리고 제2의 아무개들은 항상 이런 시장에 진입을 수많은 회사들이 두드리지만 결국에는 많은 회사들이 또 실패를 겪고 있는 그런 사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단은 예를 한 가지 더 들자면
피터 린치는 내가 기피하는 또 다른 종목은 제2의 IBM, 제2의 맥도날드, 제2의 인텔, 제2의 디즈니라며 성가시게 주변에서 추천하는 것들이라. 내가 경험을 비춰볼 때 제2의 아무개는 결코 아무개가 되는 법이 없다. 브로드웨이, 베스트셀러, 전미농구협회, 월스트리트 어디서나 이 법칙은 통한다. 어떤 야구 선수가 제2의 윌리 메이스라더니 어떤 소설의 제2의 백경이라더니 라는 하는 말이 많지만 이렇게 치켜세운 선수는 조만간 TV에서 쫓겨나고 소설은 헐값에 재고 정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와 같은 저주는 주식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토이저러스, 제2의 토이저러스로 불렸던 차일드월드도 힘없이 꼬꾸라지고 제2의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등장했던 웨어하우스 클럽 역시 나을 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2의 아무개를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업의 다악화, 사업의 다악화, 기업이 무분별하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조심하자는 측면에서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도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